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파란 가을 하늘 보니까 한결 마음이 아주 가벼워졌는데요.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수도권에서는 100명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고령층을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기간의 거리 두기로 모두가 지쳐가고 있지만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진행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의 효과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때문에 정부는 보다 확실한 안정세를 만들기 위해 수도권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9월 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주말 동안 많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외출을 자제하고 대다수 교회가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등 개인 단체 할 것 없이 방역에 적극 동참해 주신 만큼 모두의 노력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기름길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우리 시의 코로나19 발생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는 관내 16명, 관외 1명 등 1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중 1명은 광화문 집회 관련, 1명은 해외 입국자, 15명은 지역사회 감염이고 4명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현재 용인시 자가격리자 수는 1043명으로 지난주 1528명 대비 485명이 줄었습니다. 이런 작은 수치의 변화가 방역 강화 조치에 긍정적인 신호이길 기대하고 있지만 감염 경로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일상생활 속 N차 감염의 위험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나 자신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마스크 쓰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비대면 예배만 허용하는 방역 강화 조치에 관내 대다수 교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있어 시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매주 점검에도 몇몇 교회가 대면 예배를 진행함에 따라 시는 9월 6일 중점 관리 교회에 대해 각 부서장 책임관절을 운영하고 있고 83개 부서 35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관내 754개 종교시설을 대상으로 비대면 예배 여부를 점검했습니다. 이날 256개소가 예배를 드리지 않았고 480개소가 비대면 예배를 진행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린 곳은 18개소였으며 이들 교회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일관성을 가지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미준수 교회에 대한 행정조치 현황은 고발 1개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9개소와 엄중경고 18개소입니다. 전국적으로 여전히 도심 집회 관련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고 추석 연휴를 앞두고 생활 곳곳에서 크고 작은 집단 감염이 산발적으로 이어지고 있어 언제든 유행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불안 요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정부에 시행 중인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더 연장해 오는 20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금지, 클럽, 노래 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중단 같은 기존 조치들은 9월 20일 자정까지 유지됩니다. 또한 8월 30일 시행한 수도권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음식점, 학원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9월 13일 24시까지 1주간 연장하고 대신 일부 방역 조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에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했던 조치와 포장과 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카페의 기존 조치들은 9월 13일 자정까지 연장됩니다. 이에 더하여 프랜차이즈형 제과점 역시 이용자가 밀집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프랜차이즈형 커피, 음료 전문점과 제과, 제빵점, 아이스크림, 빙수점도 영업시간 전체 포장과 배달만 허용됩니다.
시는 관내 해당 제과, 제빵점 230개소, 아이스크림, 빙수점 39개소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안내하고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애식 기피 현상으로 음식점 등의 영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이상 자체 소독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식당을 현장 점검하여 안심식당으로 지정 운영할 계획입니다. 인증 스티커 배부와 홈페이지 홍보를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시행 여부를 관리할 예정이니 시민 여러분의 안심식당에 대한 많은 이용 당부드립니다. 더불어 용인시는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만 하면 운영 가능한 자유업종을 비롯해 그동안 방역관리가 어려웠던 스터디 카페 등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리고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관내 스터디 카페 100개소에 대해 지난 6일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집합금지 조치기간 연장 안내와 형장명령서를 전달했으며 9월 13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 경매장 2개소와 마사지샵 101개소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학원과 유사한 직업훈련기관도 원격 수업만 허용됨에 따라 관내 12개소 직업훈련기관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 강고문을 발송하고 집합금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별도 해제 시까지 총 매장 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 상시 운영되는 대규모 점포와 기업형 슈퍼마켓을 포함한 준 대규모 점포 내 시식 코너에 대해 지난 1일 운영 중단 집합 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관내 26개소 소규모 점포와 대규모 점포와 66개소 준 대규모 점포의 방역 담당자에게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이를 안내하고 공고문을 발송해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하였습니다. 향후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몰, 기업형 슈퍼마켓 등의 시식 코너 운영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밤 9시 이후 식당 시식 금지로 인해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 별도 해제 조치가 있을 때까지 편의점 실내와 야외 테이블에서의 취식을 위한 판매 행위도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전면 금지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부득이 취하는 조치인 만큼 사업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언제 어디서든 누구나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 2일 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이용객이 가장 많은 경전철 기흥역 한성게이트 5곳에 얼굴 인식 체온 감지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이 장치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체온이 37.5도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경고음이 울립니다. 이에 의해도 용인 공영버스 터미널의 발열 체크를 강화하고 전세버스 탑승자 명당 작성 관리 의무화 행정명령을 발령한 데 대해 운수업체 예방활동 교육 및 현장 점검 실시, 운수 종사자 예방교육과 방역물품 지원 등 대중교통 방역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던 풍요와 여유의 상징인 추석을 앞두고 있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잘 알기에 저 또한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확산세로 공공시설 운영 제한과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유재산 임차인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당초 2월부터 7월 31일까지 지원하기로 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을 5개월 더 연장해 12월 31일까지 지원합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사유재산 임차인에게 재난기간 중 시설을 사용한 경우는 50%까지 임대료를 감면하고 시설 폐쇄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는 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100% 감면합니다. 이로써 그동안 총 95건
5억 4천여만 원이 감면된 데 이어 이번 임대료 감면 기간 연장으로 4억 6천여만 원이 추가 지원되면 총 10억여 원의 임대료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3월 많은 임대인 여러분들께서 동참하여 주신 바와 같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임차인과 함께 상생하여 극복할 수 있도록 착한 임대료 운동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구팡 물류센터 참여 업체에 대한 9월 비대면 온라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용인 고인복지 프로센터 화상면접실에서 내일까지 실시하오니 구직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추석 연휴에 가급적 고향과 친지 방문을 자제하고 집에서 머무를 것을 공고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연휴 기간인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 적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증상과 잠복 감염을 고려해 볼 때 먼 거리를 이동해 모인 가족과 친지 모임에서 감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인데 부득이하게 고향을 방문할 경우 가급적 개인 차량을 이용하고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자제, 휴게소에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가 후 집에 머무르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는 용인의 농특산물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추석 선물 세트 구입 신청을 받습니다. 관내 20여 농가에서 생산한 31개 품목의 농특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오니 구매를 원하는 분들은 홍보물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시거나 용인시 농업정책과나 용인 죽전휴게소 노컬푸드 행복장터로 전화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110만 용인 시민 여러분,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지역사회 확산과 해외 입국자의 꾸준한 유입으로 자가격리 대상자가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되었던 31실 구매의 청소년 수련원의 격리시설 운영을 재개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22명이 이용한 산림교육센터 격리시설과 함께 자기관리와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더불어 코로나19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생활 방역만큼이나 코로나 블루 극복을 위한 심리 방역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서로 배려하고 마음을 모아 코로나19 극복 의지를 다질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찾아가는 발코니 음악회와 방구석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어린이 그림 전시회 같은 위로와 공감의 자리를 마련해 온 것처럼 하반기에는 학교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학교를 중심으로 코로나19 극복하기 으쌰으쌰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둔전, 제일초, 신갈초 등 해당 학교에 코로나19 극복 건강관리 키트를 배부하여 코로나 블루 위기에 있는 학생들의 심리적, 정서적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보람하는 계층과 시민 여러분들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다양한 심리방역 방안들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 정부와 시를 믿고 함께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이 곧 용인시장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용님 질의 내용인데요. 카페 간판 불만 꺼두고 영업을 하는 곳이 간간히 보입니다. 이런 것도 점검이 되고 있는 건지 혹시 신고는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예, 당연히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런 업체를 발견하시면 반드시 신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신고가 가능하도록 지금 채널이 있고요. 하여튼 현재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이것은 밤 9시부터 그 다음날 5시까지 포장 배달만 허용이 되어 있다 하는 점을 아시고 우리 스스로가 다 지키는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누가 신고해서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분들이 그걸 지킬 것을 서로 다짐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프랜차이즈 커피 음료를 파는 곳은 영업시간 전체의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구청에서 또 시에서도 점검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유진님 질의 내용인데요. 네, 식당 운영하는 분들이 모두가 다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방역 준칙이나 또 여러 가지 안전한 조치, 소독, 또 손소독 이런 것들을 철저히 잘 하고 또 개인용 접시, 잡채, 집게, 국자 등을 음식을 덜어 먹는 방법을 이렇게 조치했거나 개인 수저를 사전 비치 또는 개별 포장을 해서 위생적으로 수저를 관리한다든지 또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1일 2회 이상 자체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그런 식당에 대해서 안심식당을 저희들이 부여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신청은 시청 위생과에 신청하시면 현장 점검 후에 아주 구비 조건이 잘 되어 있다 이러면 안심식당으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지정을 받으시고 또 우리 안심식당 그것이 붙여져 있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곳은 우리 소비자들께서도 안심하고 드셔도 좋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장현경님 질의 내용인데요. 관내 대학교들이 개강을 하면서 유학생들이 집중 입구하는 시기라 해외 유학생들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지금 2020년 2학기 개강에 따라서 8월 1일부터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573명의 학생들이 10월 17일까지 이제 입국할 예정인데요. 그런 입국자들에 대한 것은 공항에서부터 학교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케어를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용인시에서는 이제 모든 유학생에 대해서 보건소 진단검사를 실시해주고 또 자가격리 모니터링, 손소독제, 방호복 등 방역용품을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씀을 첨언드리고요. 대학은 또 입국 유학생 수송, 건강진단 모니터링, 진단검사 수행 시 통역을 이렇게 서로 지원해서 학교와 우리 시가 협의해서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학생들에 대해서 정말 코로나19가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하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백아이님 질의 내용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폐해가 될까봐 아쉽지만 이번 추석은 고향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용인 특산물로 선물이라도 보내드리고 싶은데 신청 기간과 택배 접수 마감일이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분들을 위해서 20여 개 농가에서 생산한 31개 품목에 대해서 이미 저희들이 저희들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는 9월 7일부터 9월 23일까지 할 것이고요. 택배 배송은 9월 18일 날 마감 예정이기 때문에 그 기간 안에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라고, 하여튼
가격도 다른 일반 시중 가격보다는 10 내지 20%가 할인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가급적 추석 때 정말 요즘 그 감염하는 걸 보면 전부 다 가족 중심으로 가족 전체가 감염되는 경우가 지금 많아요. 그래서 절대 가족끼리도 철저한 방역 준칙 지켜주시고 거리두기 꼭 지켜주시고 특히 식사하실 때 너무 대화 많이 하지 마시고 이런 걸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정님 질의 내용인데요. 네, 하여튼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대상자가 2020년 개업한 사업자는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분은 이제 소급 적용 좀 해달라 하는 말씀을 하시네요. 하여튼 이것이 기준이 명쾌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는 2019년 12월 31일 기준에서 용인시 주민등록과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하시는 소상공인에게만 해당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연매출이 3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해당된다. 그래서 이분들에게는 약 50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무겨울님 질의 내용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편의점 실내와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이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자와 이용자는 어떤 조치를 받게 되나요? 하여튼 9월 4일부터 경기도 내 편의점의 실내 및 야외 테이블에서 21시부터 5시까지 그런 거 취식이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모두가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어떻게 조치를 받는 것,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받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조치를 받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말 이렇게 그런 경우에 판매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용자에게는 계도기간을 거쳐 10월 13일 이후부터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하여튼 이런 어떤 부과되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그거 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 스스로 지켜서 그리고 9시 이후부터 그 다음날 5시까지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꼭 그 규칙을 준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우리 실무자들께서 요즘 아주 답변을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그게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